한전 세종지사가 같은 세종으로 옮기는데도 특별 공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황당한 특공 실태에 전면 폐지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산 온천탕에서 시작된 천안아산 확진자가 45명까지 늘었습니다. 대전에선 노래방 종사자 5명이 확진되면서 접촉자가 830명에 달해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애써 확보한 천안 독립 만세길 국비를 반납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시각 차이 때문입니다. 대전 방동 저수지 일대를 힐링파크와 출렁다리 등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큰 그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으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 공급제도. 꼼꼼히 살펴보니 기가 찬 사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전 직원들이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불과 13km 떨어진 신도심으로 이전한다고 특별 공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따지고 보면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중소벤처기업부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특혜 공급이라는 국민들의 분노 속에 특공제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한전 세종통합 사옥입니다. 아직 입주도 안 했지만 직원 192명은 이미 특별 공급을 통해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곳에서 일할 일 없는 퇴직 직원 2명도 분양 혜택을 받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직선 13km 거리 세종 조치원에서 소담동으로 이전을 한 한전 세종지사 직원 20명도 특별 공급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전 유성에 있는 세종전력지사 21명과 중부건설본부 151명도 직선거리 20km 이내입니다. 한전 측은 특별 공급 운영 조건에 충족했다고 해명합니다. 특별 공급에 대해서 가능히 하게 된 건 이 행복청에 대한 규정인 거지 저희가 그걸 행복청에 신청한 거는 아니거든요. 이처럼 세종에서 세종으로 이전해 분양을 받은 한전부터 유령 청사를 지어놓고 특공을 받은 관평원까지 논란을 빚자 특공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 6천여 가구 중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분양된 가구는 2만 5천여 곳, 4집 중 하나는 특공인 셈입니다. 하지만 특공 분량 4채 중 한 채는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이미 4천여 가구는 팔아넘겨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특공 아파트는 팔고 자신들은 통근버스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세종시 집값이 37% 폭등한 상황에서 특별 공급이 특혜 공급으로 전락한 겁니다. 재테크라든지 이런 거에 수단으로 쓰여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특별공급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 건데요. 대전서 세종으로 옮기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사정이 다르지 않은데 역시 이번엔 특공 혜택을 받습니다. 행복청은 비수도권 이전 기관의 특공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중기부는 개정안에 예외로 둔 것. 특공 물량은 전체 분양의 30%에 달하는데 차제의 중기부도 포함시켜 특공제도 자체를 전면 폐지하지 않고는 투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목욕장 시설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아산시가 거리두기 1.5단계를 1.5 플러스 알파로 강화하고 목욕장 이용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아산시 온천탕과 관련해 오늘 아산에서 6명, 천안 3명 등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45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시는 어제 5명이 감염된 노래방과 관련해 이들이 지난 7일부터 방문한 서구 노래방 17곳의 접촉자 830명을 확인하고 검사받을 것을 통보한 가운데 대전에선 오늘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 4명이 추가됐습니다. 오늘 검사를 받은 400여 명은 음성으로 나왔지만 노래방 종사자를 매개로 한 N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은 거리두기 1.5단계가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연장되면서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대전 유성구 신성동 애경종합기술원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폐 시약을 옮기던 20대 여성 직원 A씨가 얼굴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폭발로 직원들이 긴급 대피했지만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 시약을 처리하던 중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다시 토해내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천안시가 아우네 독립만세운동 현장에 추진하려 했던 대한독립만세길 조성 사업이 중앙정부와의 시각 차이 때문에 백지화됐습니다.
행정력 소모는 물론 애써 확보한 국비 38억 원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대안은 없는 건지 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길 조성 사업이 예정된 만세운동의 상징인 천안시 병천면 아오네 장터 일원입니다. 이곳에 국비 38억 원 등 96억여 원을 들여 가로환경 개선과 함께 만세 기념공원 확장 등 다양한 사업이 예정됐습니다. 시는 2억 원을 들여 실시 설계 용역까지 마쳤지만 주민들이 도로 축소 등에 반발해 사업 백지와 탄원서를 내는 등 민원에 직면했습니다. 시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했지만 변경은 불발됐습니다. 사업이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보도정비 성격으로 변했다는 것이 문체부의 판단이어서 시는 결국 사업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해야 되는 큰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밟아온 길을 다시 걸어가야 되는 그런 난제가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 공식 사업 취소 공문을 보내면 국비 38억 원의 반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만세길 조성 사업은 취소 과정을 밟아가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사업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병천 순대거리를 활성화하고 만세운동의 성지로 위상을 높이는 사업들로 설계 변경을 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설계 변경하기 위해서는 또 협상을 다시 해야 되고 주민들의 설득을 해야 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그거 더 노력해서 그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꼭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만세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높일 수 있는 호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향배는 천안시와 지역 정치권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현직 간부급 경찰관이 낮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3시쯤 천안 신방동의 한 교차로에서 서북서관 내 지구대 소속 50대 A 경위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현재 대기 발령 조치돼 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유원지인 방동저수지 주변에 조성될 생태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윤곽이 나왔습니다. 숲속 야영장과 트레킹 코스, 힐링공원 등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꾸민다는 계획인데 그린벨트 지역인 만큼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해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장서현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 방동저수지. 1971년 1월 조성이 완료돼 낚시와 수상 스포츠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휴양지였습니다. 하지만 4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시설은 낙후돼 방치되고 해마다 여름이면 다량의 녹조가 발생하며 점점 잊혀진 공간이 됐습니다. 대전 유성구가 이곳을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연에서 일상을 전환한다는 의미를 담아 그린 스위치로 컨셉을 정하고 방동저수지 주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농작물 체험이 가능한 힐링팜 파크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자전거 트레킹 코스와 출렁다리 어드벤처 시설 등이 있는 레포츠 숲, 숲속 야영장도 구상 중입니다. 여기에 재택 업무 공간, 공유 사무실이 들어설 워케이션 센터, 청소년 가족 숙박시설인 유스 호스텔도 검토 중입니다. 저수지 일원이 개발 제한 구역인 만큼 생태 자연을 보호하며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로 채운 겁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630억 원으로 사업 조기 진행을 위해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미 각각 국비 97억 원, 20억 원이 확보된 수변공원과 야영장은 1단계로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개발함으로 인해서 인근 도시민들에게는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는 생활환경 개선이나 또 소득 증가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힐링 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유성구는 시민들을 위한 생태공간 조성과 더불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을 도로와 보행로 정비 등도 추진하며 인근에 위치한 국립숙채원과 성북동 산림욕장과도 연계해 생태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교육부가 대덕대와 금강대학교를 부실대학으로 지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284개 대학과 전문대학 가운데 대전 대덕대와 논산의 금강대를 포함한 18개 대학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대학은 교육부가 지정한 사실상 부실대학으로 이곳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의 차등 제한을 받습니다.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소방공무원들은 다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고 있는데요. 자치단체 주관으로는 처음으로 금산군이 소방공무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은 어땠을까요? 이선학 기자입니다. 화재와 교통사고, 산악사고 등 각종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 출동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를 긴장의 연속 속에 참혹한 현장을 맞닥뜨리는 건 그들에게 일상입니다. 모두가 피하는 불구덩이 속으로, 재난재해 속으로 찾아 들어가다 보니 안전사고도 잇따르기 마련. 충남의 소방관 3명 가운데 1명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조사한 충남 소방관 3,218명 가운데 148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112명은 우울증, 741명은 수면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하지 못해서 혹시 또 나쁜 일이 생기지는 않았나라는 그런 자책감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또 사무실에 들어와서도 항상 그게 생각이 남아서. 충남 금산군이 소방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심리안정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일상에 지친 소방 공무원들이 산속에 마련된 강의실에 모여 평소 접할 기회가 없던 인문학 강의를 듣습니다. 잊고 살았던 자신의 꿈과 자아, 행복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나누는 겁니다. 또 산기슭에서 동료들과 함께 약초를 캐면서 힐링의 시간을 갖습니다. 향긋한 약초 향기를 맡고 즐거운 담소를 나누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털어냅니다. 우리 소방관들께서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건강해야만 우리 금산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방 공무원들은 모두가 만족해하며 함께 오지 못한 동료들을 아쉬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고 정말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는 것 같고요. 저희 동료뿐만 아니고 모든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쉼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컵에 새기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소방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는 수식어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다집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탄소 제로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 없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이른바 제로 에너지 건물이 주목을 받고 있죠. 최근에는 제로를 넘어서 남는 에너지를 다른 건물로 공급하는 플러스 에너지 건물이 실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태양열과 태양광, 연료전지 같은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에너지기술연구원 내 제로 에너지타운입니다.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이곳에서는 건물끼리 에너지를 공유하기 위해 기본 틀을 만드는 실증 연구가 한창입니다. 주거용 건물에서 쓰고 남은 에너지를 주변 업무용 건물로 돌려 에너지 자립의 범위를 개별 건물에서 지역 단위로 넓히는 게 연구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효율이 3배 이상 높은 태양광 설비가 새로 구축됐고 잉여 전기 열변환과 히트펌프 같은 신기술이 대거 적용됐습니다. 저장된 전기를 밤에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낮에 저장된 그 전력이 남으면 저희 연구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소 건물에 공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을 4개월간 시운전한 결과 자립률 144%, 즉 자급 후에도 44%의 에너지를 주변 건물에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확인됐습니다. 2023년까지 에너지 운영 시스템을 최적화해 4개 건물로 구성된 단지에 에너지 자급률 100%를 달성한다는 게 연구팀의 목표입니다. 에너지 소비 비용을 좀 줄인다거나 CO2 발생량을 줄인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에너지를 운영함으로써 커뮤니티에서의 에너지 운영을 최적화시키자라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축적한 기술을 적용하면 노후된 건축물과 대학의 캠퍼스 등을
지역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물의를 일으켜 시민단체로부터 퇴출 요구를 받았던 프로축구 충남 아산FC 소속 일본인 류헤이 선수가 결국 아산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산시와 충남 아산FC 구단 측은 최근 류헤이 선수에게 잔여 경기 출전 금지 방침을 통보하고 6월 말까지 팀에서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올 시즌 충남 아산FC에 입단한 류헤이는 201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데이트 폭력 사실이 알려지며 일본에서 퇴출됐는데 충남 아산FC에 영입된 후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퇴출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충남도 내 과일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조사 결과 예산 천안 지역 일부 농가는 배나무 착과율이 40% 이하로 조사됐고 82%는 꽃송이당 맺힌 열매가 2개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지난 2, 3월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으로 과일나무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빨랐지만 지난달 다시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면서 착과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16주 연속 상승하면서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휘발유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보통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대전 1,540원, 세종과 충남이 1,548원으로 전국 평균가보다 높았습니다.